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4학년도 조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거짓인 명제를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x는 3보다 크다 보면 표시해주면 됐고 제곱이 9보다 크다 해주면 3보다 크다에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범위가 이쪽 집합이 더 큰 거니까 이거 좀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x는 2, 이것도 x는 2죠. 이건 뭐 당연히 참 이렇게 되는 거겠고 또는 이렇게 되는 거 뭐죠? 근데 이게 지금 xy가 0이다 하면 x는 0 또는 y는 하는 거니까 이것도 참이 되는 거겠죠. 참 되겠고 5번도 보게 되면 모두 짝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더하기에서 짝수는 지금 여기다가 짝수도 있고 홀수도 있으니까 이 집합이 더 크죠. 우리가 이제 p면 q이다 이렇게 됐을 때 p집합 q집합 이렇게 좀 q집합이 더 크게 되면 참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참입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뭐 4번이 되는 건데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다 되면 x값이 0보다 큰 부분들 y값이 0보다 큰 부분들에 대해서 수직선에 표시해주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직선을 이용해서 좀 y는 꼴 마이너스 x를 이용해서 표시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시되면 이제 오히려 이제 앞에 있는 p 명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거짓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집합의 포함관계는 이제 조금 까탈스러워지게 되면 이렇게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살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다.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A가 주어져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기호 사용법을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원소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이렇게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소 자체에 이제 세 번째 거고 네 번째 거가 좀 상당히 복잡하죠. 첫 번째 거도 좀 이제 헷갈릴 수 있고, 그죠? 자, 일단은 뭐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부분 집합이 됩니다. 참입니다라고 되겠고, A는 A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원소가 좀 나온 거니까 원소입니다 사용 바르게 됐습니다. 요거는 집합 기호까지 포함해서 원소죠. 원소 기호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잘못된 내용. 요거는 뭐 집합 기호까지 표시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원소인 거죠. 원소 사용했으니까 맞습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는 내용. 기호 사용 바르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원소 모양을 또 이제 꼼꼼하게 좀 잘 살피면서 풀어달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부터 다를 설명하는 함수로 1대1 항등함수, 상수함수 중 골라서 옳게 짝지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이거 뭐 y는 이꼴 x 이런 형태의 함수식이죠. 그럼 항등함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1대1 함수도 되는 거니까 항등함수, 1대1 함수 이런 부분들이 써져 있는 내용들이 좀 맞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에는 이건 뭐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런 부분이죠. 이거 그냥 1대1 함수 정도만 맞는 내용이 되겠고 다가 결정적이군요. 이렇게 쭉 계속 똑같은 값 나오는 게 상수함수가 되겠죠. 상수함수 되는 부분들. 상수함수는 뭐 이렇게 당연히 뭐 1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용어 정의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AB 값이 0보다 클 때 두 실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식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전개후 산술기압을 질문 던지는 뭐 가장 대표적인 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곧바로 이제 전개를 해서 1 더하기 4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곱하기 해서 A분의 2B 그 다음 또 곱하기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B분의 2에 이렇게 좀 식을 좀 만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문자가 이제 완벽하게 역수가 되어 있으니까 산술기의 평균을 쓰는 거죠. 5는 그대로 있고 2배 루트 곱하기 하면서 약분해서 숫자만 딱 4 남는 이런 이야기. 그럼 이게 이제 5 더하기 4에서 이제 9로 풀리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 9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좀 낯설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문자가 이제 역수 모양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전개 후 산술기하를 해간다 이런 사실들 완벽하게 좀 학습을 좀 잘 해둬야 될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두 점과 x축을 움직이는 점 P가 있습니다. AP, BP 합이 최소가 되는 P점의 x좌표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표시를 해주면 0,3 있고 4, 이렇게 돼 있고 거리합 이거 최소를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칭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죠. 대칭을 좀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 마이너스 3 되겠고 직선으로 쭉 가면 되겠죠. 이쪽에 4, 이렇게 되는데 뭐 거리를 물어보는 게 최소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만나는 이 교점을 물어본 거죠. 교점을 좀 물어봤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0에서 4까지 4가 되겠고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또 4가 되겠고 됐습니까? 이건 뭐
y 절편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3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y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x 절편을 구하게 되면 0 되는 부분이니까 3입니다라고 가볍게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제 이 거리 똑같아지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간 거리를 지금 바꿔간 거죠. 그럴 때 이제 이게 이제 직선 거리가 될 때 최소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동 공부할 때, 대칭 이동 공부할 때 아주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집합 x는 1, 2, 3 세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fg h 함수가 1대 1 상수함수, 항등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함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이런 부분 좀 풀이를 해야 되는데 f2 함수 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뭐 1, 2, 3 중에 나오겠죠. 근데 2배를 해준 결과가 또 g1 돼야 되는데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짝수가 돼야 되는데 1, 3 부분 짝수가 아니니까 뭐 f2 값은 당연히 1 돼야 되겠고 그러면 g1은 당연히 이제 2가 되는데 g라는 함수가 fg 두 번째가 이가 상수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gx는 항상 2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풀어야 될 때 이것도 이제 2가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 풀 때도 이게 또 2가 돼야 되겠군요. 재밌네요. 이런 내용들 이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 부분들 이거 F도 좀 메모해야 되나요? 1, 2, 3에서 1, 2, 3으로 대응되는데 2가 이제 1로 대응된다. 이 결과는 좀 결론을 낸 거죠. 그 다음에는 나 부분 풀어갈 때 이제 G3이 2가 되는데 H 구해가 되면 무조건 값이 나와야 되니까요. 3 빼기 1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F3은 3 그러면 1은 2 이렇게 결과들을 다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항등함수였으니까 H3은 무조건 3 되는 거겠고 F1은 방금 전에 2라는 걸 결론냈죠. 그렇다면 이제 전부 더하게 해주면 7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좀 X집합의 원소가 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나 풀이할 때도 이게 뭐 이게 좀 H라는 값 자체가 아무리 못해도 1은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결정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X집합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가면서 용어 정의랑 연결시켜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세 조건의 진리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안관계가 그림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안관계를 조사하는 게 핵심인데 보안관계가 나와 있는 거죠. 자인 명제만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R이면 P다 되어 있으니까 R집합이 P집합에 이렇게 포함되느냐 이거 물어본 거죠. R집합이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대우를 이용해서 R이 또 Q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R집합이 Q집합이 들어갑니까? 당연히 맞습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대우를 해주면 되겠는데요. P 그리고 Q이면 R이다 이렇게 물어보죠. P 그리고 Q 해주면 이제 이 교집합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R집합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 정답 기억 니은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의 명제의 참거짓을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살펴간다. 이게 핵심인데 포함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정확하게 문제 적용만 해가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30 이하의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AN 집합은 전체 집합에 들어가고 1이라는 원소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군요. X가 원소이면 나누기 한 것도 원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면 원소들은 그러면 약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N 이렇게 이런 거에 이제 약수들 약수 집합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8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약수의 개수가 8개 되는 부분들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죠. 약수의 개수는 우리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 A의 N제곱, B의 M제곱 이렇게 처리해지게 되면 약수의 개수는 N 더하기 1, 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서 약수의 개수를 구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8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수들 2, 3, 5 이런 부분들 7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당장은 2개 가지고는 32에서 만들기 좀 이게 있군요. 2의 세제곱에다가 3 이렇게 되면 되겠군요. 그러면 요건 이제 4 곱하기 2에서 약수개수 8개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뭐 숫자 자체는 24가 되면 되죠. 24라는 부분들이 약수의 개수 8개가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쳐야 되면 이게 이제 30이거든요. 요게 이제 약수의 개수를 가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개가 좀 나오는 거겠고 실제 숫자는 3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약수의 개수가 8개 되는 부분들은 24하고 30 두 개가 있겠다. 그런 값들을 좀 합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54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 조건을 좀 살펴서 약수들이 원소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살펴가는 과정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를 구해가는 약간 공식 형태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하면 좋겠습니다.
두 조건 PQ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이 참이 되어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 뭐 크다 돼 있으면 해석하기 좀 불편한데 저는 이제 latQ이면 P다 이렇게 대우를 좀 이용해서 살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에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이제 범위를 좀 곧바로 구해갈 수가 있겠네요. x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니까 3 이렇게 쳐야 되겠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범위 표시 이렇게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p 범위 표시했으니까 q를 표시해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다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똑같이 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a가 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때 이제 만족하는 a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a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해서 안 될 거 없고 0, 1, 2, 3까지 다 되는 거죠. 포함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개다? 5개다 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명제의 참거짓은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살펴가는 부분들, 이게 좀 크다 돼 있어도 양쪽 범위 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작다 돼서 표시해가는 게 좀 편리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센스 있게 대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내용 좀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은 8 이하의 잔수로 되어 있고요.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집합 쭉 나와 있는데요. A 집합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A 집합에 1, 3, 4가 있으니까 1, 3, 4가 있겠고 나머지 숫자 부분들에 뭔가가 좀 돼야 되겠죠.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이 부분들이 2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좀 세 개의 부분을 좀 나눠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이니까 A 값이 좀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좀 B집합에 대입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여기 똑같은 4가 나오죠. 이거 좀 안 된다는 뜻이 되겠고,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풀게 되면 A 값이 무리수가 나오죠. A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뭐 이런 부분 좀 생기는데 아이고 좀 A와 B 이런 부분은 안 생기는 거죠. B집합에 대입했을 때 무리수가 생기니까 이것도 답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 이거 풀었을 때 이제 답이 좀 나와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이 1일 때 하고 A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A 값이 1이다 라고 처리해주면 B 집합의 원소가 어떻게 되는가요? B 집합의 원소가 4, 5, 1이니까 6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또 1을 좀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는가요? 1, 아이고 음수가 나오는데요. 와, 음수는 없잖아요. 이거 좀 안 되는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3이 좀 답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B 집합이 그럼 어떻게 되죠? 뭐 이게 세 번째 써져 있는 부분들이 마이너스 3 대입하면 2가 되겠고 2, 4, 5 처리가 되겠고 마지막 원소는 뭔가요? 3 대입하면 9, 그 다음에 플러스 3, 12에서는 이거 6이 되는가? 6 이런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자, 이때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 가면은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니까 B 집합에만 있는 원소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A 집합에 있는 원소들 1, 3, 4 이런 거 빠지니까 2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5가 있는 거죠. 2, 5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소들을 합하면 당연히 정답 7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과정. 뭐 합집합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A집합을 뭐 A집합의 문자가 이제 하나니까 A집합을 기준으로 좀 해석했는데 뭐 B집합을 기준으로 좀 해석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는 좀 뭐 A 플러스 5,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 부분들이 되는 원소가 좀 많으니까 아무래도 A집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풀이를 좀 해가면서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해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체 집합 두 부분 집합 외비에 대해서 A 합 B가 A의 집합, A 합 B가 A의 집합 독특한데요. A에다가 뭔가를 더하겠는데 A의 바깥쪽 부분이 돼야 된다고요? 이건 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죠. A 집합이 공집합이고 그럼 A 여집합이 전체가 되는 거니까 B 집합이 이제 전체 집합이 되는 이런 경우를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A에다가 더 추가했는데 A의 바깥쪽 부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 독특하죠. 그러니까 공집합일 때만 성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A 집합의 원소가 0이냐 물어봤는데 뭐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일은 없는 거죠. A 합 B를 합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교집합 부분들이 없는 거죠.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이니까 맞습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고, A 차집합 부분들은 뭐 교집합 구하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B 부분들은 B가 전체니까 맞습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니은 디귿 5번이 되가는 내용. 뭐 주어진 부분들이 아주 좀 약간 독특한데 이 독특한 부분들에 맞는 집합을 좀 생각해내는 이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기준으로 그 다음은 차분하게 대처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명제에 부정이 참여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부정을 좀 열심히 풀어달라. 모든에 부정을 해주면 어떤 실수 x,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어떤 실수 x 이렇게 처리되겠고,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 처리해주면 되겠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습니다. 2차식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x축하고 만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반별식을 좀 살펴서 a제곱 마이너스 4에 살피는데 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근 존재합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범위 표시까지 할까요? 범위 표시에서 이제 0하고 4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범위 표시를 좀 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건 어떤 실수 부정하면 이제 모든 실수가 되죠. 옳고 모든 실수 x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 플러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떠 있는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니까 판별식을 또 넣어야겠죠. 4분에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분해 a 플러스 3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됐으니까요. 겹쳐 그릴까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처리해서 공통 부분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뭘 물어본 거죠? 정수 개수를 물어본 거죠. 개수 해주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공통 부분들 됐습니까? 공통 부분을 이렇게 구해가면 그러면 당연히 몇 개가 되겠습니까?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부정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고 어떤이 모든으로 바뀌어가는 이 명제 문제 풀 때 이제 꼬박꼬박 한 문제씩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죠. 부정할 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등호도 바뀌어간다는 사실들 정반대 형태의 개념이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주어진 식이 이차함수니까 이차함수 모양을 통해서 해석해가는 과정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좋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도형 A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도형 B를 나타내는 방정식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평행이동, 두 번째는 원점 대칭, 요건 또 뭐죠? y는 equal x 대칭, x y축 대칭 뭐 이런 것들이군요. 일단 뭐 평행이동부터 좀 살펴본다면 좀 한 칸, 두 칸, 세 칸 일단 x로 4칸 이동해야 되죠. x로 4칸 이동한 다음에 y로 한 칸, 두 칸, 세 칸 y로 3만큼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x로 3만큼 y로 또 y축 방향 4만큼이니까 이거 좀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x, y 보고 둘째 이제 원점 대칭 해야 되는 거니까 좌표를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1 이렇게 처리됐다는 얘기는 2,1 되니까 이런 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1 마이너스 3,1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점이니까 모양 자체가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점 대칭을 한 거죠. 원점 대칭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행 이동을 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된 모양들이 이제 전개된 모양이니까 이건 맞습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평행이동을 좀 한 칸 이렇게 좀 진행해서 풀어간다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xy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거는 y는 equal x 대칭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1 이렇게 됐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1은 점이 되겠고 그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equal x 대칭한 부분들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위로 좀 이렇게 이동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이니까 맞습니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좀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온 다음에 그럼 이제 평행 이동을 이쪽으로 한 칸 하고 아래로 그러면 하나, 둘, 세 칸 해야 되는 거예요. 세 칸을 좀 평행 이동해 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일단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식으로 보게 되면 f-x, y 이렇게 처리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건 이제 둘 다 평행이동하는 방향의 부호가 좀 반대가 됐군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내용 정답 니은 디귿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어진 식 자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평행 이동했을 때 가는 모양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한 다음에 또 이제 평행 이동한다든지 그
그 다음에 y=x 대칭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 평이동 뭐 이런 뭐 절차 갖춰가는 부분들을 조금 연습을 통해서 살펴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보기에서 벌어집시오라고 됐습니다. 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지면 확실하게 이제 P가 더 커라 이런 얘기죠. 같아져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니다 이런 해석하기 힘들면 이런 거는 대우를 이용해서 다시 보면 되죠. A, B는 0 이런 형태로 써놓고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이런 모양으로 해놓고 대우 형태로 써놓고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곱하기해서 0이 되는 것은 0 또는 0이고 그러니까 이쪽 P 명제 부분이 더 큽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이게 좀 절대값 부분들이 같지가 않다는 얘기는 뭐죠? A, B 값이 그러면은 이거 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B로 풀어야 되겠고 0보다 작게 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AB로 풀어야 되니까 이게 좀 다른 경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똑같은 뜻입니다 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좀 A, B는 B, C 이런 부분들하고 A는 C 이렇게 대우 형태로 보여야 되겠는데요. 되겠습니까? 그럼 B 공통의 A-C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가 뭐 두 종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B 명제가 더 크다. 그렇게 되면 뭐 기억 디귿이 필요 조건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관계는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 형태를 좀 통해서 좀 조사해가는 것이 가장 좀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5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H차 집합 B 부분에 원소가 있어야 되겠고 그럼 원소 개수를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교집합의 쪽에 뭐 3개의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합집합이 5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A집합은 이제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쪽에 원소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뭐 1개, 이쪽 1개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뭐 2개, B집합은 0개 뭐 이런 부분들 대략적인 이제 모양들을 좀 이해가 됐습니다. 교집합은 이제 뭐 3개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가면서 풀면 되겠죠. 근데 다음 저 같은 조건이 있네요. 그러니까 A집합의 원소가 전체 집합의 12하의 자연수니까 만약에 1이라는 원소가 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B집합에 있는 원소에는 뭐가 돼야 되죠? 요거는 이제 앞쪽골을 이용해서 이제 1이 돼야 되겠다. 이곳에 대입을 해서 뒤에 대입하면 이제 홀수가 돼가는 거니까 뭐 안 되겠죠. 전체 집합이 있는 원소에 되는 거니까 되겠고 2가 원소가 되면 대신 오른쪽에 대입해서 6이 돼야 되겠고 3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3 되면 앞쪽도 다시 대입해야 되는데요. 그럼 4가 돼서 2가 돼야 되겠고 이거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4면은 7 그러면은 5면은 3 이렇게 되는가요? 6이면은 16이니까 8 되겠죠. 그러면 7이면은 그러면 이제 4가 되겠고 8이면은 그러면 이제 8이면은 18이니까 9가 되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9면은 또 얼마가 되는가요? 9게 되면 10이 되니까 5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0이면은 또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근데 그러면 10이라는 숫자들과 1이라는 숫자는 이제 솔로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음과 같은 것들은 이제 이렇게 좀 서로 연관성 있게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움직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문제에 관해되어 있습니다. A 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어떻게 되면 최대가 되고 어떻게 되면 최소가 되느냐. 어이쿠 우리가 좀 숫자를 좀 써가면서 열심히 좀 찾아야 되겠죠. 최대를 찾으려면 일단은 숫자가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관심사는 4하고 7하고 7하고 4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나 올 때마다 저 B집합에도 원소가 하나씩 생겨야 되는데 4하고 7은 7, 4 이렇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건 뭐 교집합에 딱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4, 7 이렇게 딱 넣어놓게 되게 되면 2개 원소 되는 거겠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큰 원소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A집합에다가 뭐 10 이런 거 하나 큰 숫자 넣으면 되겠죠? 10은 이렇게 뭐 10은 넣게 되면 또 10입니다 라는 뜻이 되가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A집합이면 B집합이다 라고 되니까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가운데다 넣어야 되겠군요. 가운데 부분에다 10을 지금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원소도 되고 B 원소도 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는 큰 숫자. 그런데 A차 집합 B 부분에 이제 원소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큰 숫자가 뭐가 있죠? 8하고 9, 6에 있는가요? 이런 걸 좀 이용해서 A집합에 8 들어가면 B집합에 9 이렇게 좀 이제 가급적이면 큰 숫자. 그럼 8, 9, 10, 7, 8, 9, 10. 더 이상 큰 숫자 넣을 수 없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집합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소로 만들 때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역시 가운데 3개를 만들려면 4, 7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1이라는 원소가 이제 또 혼자 움직여가는 거니까 제일 작은 원소를 넣게 되면 A집합, B집합에 다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숫자 나온 거는 여기 3하고 2가 있죠. A집합에 3일 때 B집합에 2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작은 숫자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최대 최소의 차를 구하라 이러는데 4, 7이 공통이니까요. 여기 이제 8, 9, 10 이렇게 3개의 원자 계산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1, 2, 3 이렇게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와, 8, 9, 10에 1, 2, 3. 더 이상의 큰 차이가 날 수는 없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에서 차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1, 2, 3 합이 6이니까요. 6을 가서 빼면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답 얼마? 차이는 21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우리 스스로 이제 어떤 상황일 때가 최대가 되는지 이제 조건에 맞춰 가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들, 뭐 이런 게 이제 집합하고 명제 부분에서 대표적인 문제 유형의 특징이니까요. 이런 내용들 주어진 뭐 어떤 조건들을 좀 미리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경우인가 조금씩 생각해가면서 연습장에 좀 메모해가면서 숫자를 좀 써가면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두 양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서로 접합니다 라는 이야기. 접한다는 얘기는 x제곱 같다라고 쳐주면 마이너스 루트 ax, 그 다음에는 이항시키니까 1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관계식 접하니까 뭐 판별식 살펴봐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b 마이너스 4는 이꼴 0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니까, 아이고 제곱에서 이제 루트가 돼서 a가 되는 거죠. 어이구 습관적으로 a 제곱 쓰려고 하네. a 더하기 4b는 4입니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뭐 나누기 해주면 a도 돼 있고 저기는 4b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분의 4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좀 묶고 좀 풀이를 해야 되겠죠. 뭐 앞에 있는 a 더하기 4b 부분은 뭐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봐서 언제 뭐 최대값을 갖느냐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또 약간 좀 살짝 통분을 해보게 되면 이게 또 a 더하기 4b가 되네요. 뭐 주어진 부분하고 아주 연관성이 있는데요. ab분의 4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최대값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빼는 부분들이 여기가 좀 최소가 돼야 되겠고,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여기 그 부분들은 또 다시 최대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a 곱하기 b분이 최대가 될 때 전체 결과 최소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합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요. 뭐 a 더하기 4b 산술기 합평을 쓰면 되겠죠. 2배 루트 4ab 이렇게 처리해주면 ab의 최대값. 근데 여기서 4를 좀 대입해 주게 되면 루트 ab 약분해서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ab의 최대값은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와, 그렇게 되면 이게 1이 되게 되면 이제 전체의 최대값은 0이 되는 거예요. 0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언제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뭐 산술기압 평균에 사용되는 거니까 A하고 산술기압 평균에 사용된 A하고 4B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같을 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각각 같을 때니까 더하기해서 4 되는 건 각각 2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A값 2에다가 B값 2분의 1 이렇게 또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A, B 찾았는데 둘을 또 곱하게 해야 되네요. 그럼 둘을 또 곱하게 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2하고 2분의 1 곱하기 하니까 1 되겠고 1 되겠고 최대값은 아까 0이었죠.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계산 결과는 1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뭐 직선하고 이차함수하고 접한다라고 했는데요. 판별식 D에 의해서 뭐 관계식 하나 이끌어낸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A분의 A제곱, B분의 뭐 B제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누기를 해서 모양을 좀 살펴가는 이런 부분들. 맨 처음 요 식이죠. 뭐 식이 이제 가장 좀 무난한 특징이나 사실들. 그 다음에는 뭐 뒤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다행히 통분했을 때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통분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풀어가는 것이 지금 모양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집합 XY에 대해서 연산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연산 부분들의 해집합을 좀 알아볼까요? 이렇게 처리되면 A 합 B에서, 근데 요거는 뭐 그러면 X 교집합, Y 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교집합의 여집합 그 부분들하고 이제 전체 집합하고 공통 부분을 쭉 구해가는 거니까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 차집합 X, X 차집합 Y, Y 차집합 X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이게 이제 연산 결과에 해당하는 그런 집합이 되겠죠. A 연산, B 연산, C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원래 대칭 차집합이라는 형태로 연습을 많이 한 그런 부분들이죠. 간단하게 좀 생각하게 되면 이제 홀수번 되는 곳 이렇게 이제 X 한 번 들어가고 Y 한 번 들어가니까 홀수번 되는 곳이 해집합이 되는 거니까 지금 세 집합 가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세 개 공통 부분들, B만 있는 부분들, C만 있는 부분들, 이것이 해집합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소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A 집합은 2의 배수니까 원소의 개수가 50개가 되겠고, B 집합은 3의 배수 이게 100이야 맞죠? 참 33개가 되겠고, C 집합은 5의 배수는 20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 교집합 B를 구하게 되면 6의 배수죠. 6의 배수니까 6일은 6, 6, 6은 30, 16개가 되겠고, B 교집합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게 되는 거야. 3의 배수고 5의 배수면 15의 배수가 되는가요? 15의 배수면은 6인가요? 6? 5, 6, 30 이렇게 처리되는 걸까? 15 곱하기 6, 5, 6, 30, 9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 다음에 C 교집합 A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배수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 10개입니다 라고 처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이건 몇 개죠? 6에다가 그러니까 32배수니까 3개가 처리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메모해 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3개의 교집합 부분들 3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A 교집합 B가 16인데 그러면 13 이렇게 빠지면 되겠고, A 교집합 C가 10인데 여기가 그러면은 3 빠졌으니까 7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쪽은 또 3개 이렇게 처리되겠죠. B 교집합 C. 자, A 집합이 50개가 있었는데 지금 13하고 치니까 10개가 좀 빠져나가죠. 20개. 그럼 23개를 좀 빼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27개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 B집합은 33개였는데 29가 좀 빠져나가요. 일단 13을 좀 빼게 되면 이제 20에서 또 6을 빼는 거니까 1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33에서 20에서 6 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C집합은 20개였는데 지금 10개 빼고 또 3개 빼니까 7개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은 27, 14, 그 다음에 7, 3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 결과 10이니까요. 20, 30, 40에다가 그러면 50일이 되는가요? 50일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좀 이 부분들 이렇게 X 집합에만 그다음 Y 집합에만 속해 있는 부분들. 근데 뭐 세 집합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좀 표시해 가려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X 할 때 한 번 들어가고 Y 할 때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다음에 공식 둘 다 안 들어간 이건 0번, 이건 두 번, 이게 한 번 이렇게 되는데 홀수번 되는 것이 해집합이다. 이런 걸 좀 이해하게 되면 세 집합했을 때도 표현을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어디 이렇게 구해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배수니까 우리가 이제 개수를 좀 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좀 연산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요 특징에 대해서 좀 학습이 좀 덜 돼 있으면 상당히 좀 까탈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좀 설명드린 내용 홀수번 들어가는 곳이 해집합이 되는 그런 규칙이었다. 이런 내용을 좀 메모해 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명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을 만족시키는 두 유리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규律법을 이용해서 증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규律법이니까 결론을 부정해야 되죠. 유리수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리수니까 뭐 분수꼴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로도 이렇게 좀 치환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서로소 이런 형태로 해서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좀 대입을 했고요.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제곱을 해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m제곱분의 아이고 대문자 소문자네. 라지 n제곱도 스몰 n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되겠고, 주어진 식을 보니까 뭐 이게 좀 약간 통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m제곱 n제곱 이렇게 좀 통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m제곱분의 n제곱 이런 모양이 생기는 거죠. 되겠습니까? 반대 부분들은 n제곱에 m제곱 이런 형태. 한쪽만 쓰면 되는가요? 한쪽만 쓰죠. 뭐 한쪽만 쓰고 다른 부분들을 좀 이항시키는 건가요? 이항시키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가요? 일단은 좀 수식이니까 한번 더 써보고 좀 해보겠습니다. 통분을 했으니까 여기는 n제곱에 라지 m제곱 이런 형태는 3의 형태로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만 남기려면 일단 또 분모가 또 m제곱으로 되어 있네요. 와, 그럼 이 n제곱을 좀 곱하게 되겠습니까? 곱하기 알겠습니다. 그럼 요 부분이 좀 남는 거죠. 남는 거니까 좀 곱하기 해서 3n제곱이 되겠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곱하기를 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m제곱분의 m제곱 n제곱 처리되겠고, 그 옆에 부분들은 뭐 이렇게 이게 일단은 우변에 3n제곱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나누기 해서 보면 처리 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항시키니까 3n제곱 빼기 n제곱 이런 형태 부분들이 가 부분에 써 있어야 됩니다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m과 n이 라지 m과 스몰 m은 서로 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이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n제곱 부분들이 이게 지금 우변음은 약분해서 분모가 없으니까 약분돼야 되는 거니까 km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요. 그 부분을 좀 대입해 주면 되죠. 대입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약분하고 k제곱이 남으니까 요 부분이 남겠고요. 그럼 우변에 있는 또 여기 마이너스 n제곱을 또 좌변으로 이항시킨 거죠. 그럼 여기는 또 3n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 결과가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주어진 부분들이 또 3n제곱 됐으니까 3의 배수 계통이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머지 형태로 해서 좀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열심히 제곱해서 더하기 한 거죠. 그러면 이제 3n제곱 했으니까 울추 됐죠. 그렇다면 이제 뒤에 부분에 이제 남는 부분들이 r제곱하고 s제곱 부분이 남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결과가 좀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0,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0, 0이 된다는 얘기는 KM, 3N 이런 부분도 다 3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서로서로한 과정에 좀 모순이 생기는 거죠. 모순이 생겨서 만족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하, 이게 생각보다 수식 형태 정리가 조금은 좀 불편할 수가 있네요. 자, 어쨌든 뭐 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식을 쓰십시오 라고 되는데 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3 라지 n제곱 3 라지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 해당하는 식을 구하게 된다. 나에 해당하는 식은 또 뭐죠? 3n제곱 이렇게 처리됐죠. 나에 해당하는 식은 3n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었는데 F3을 구해달라 이것을 3을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 9에다가 그러면 27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27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두 번째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부분, 다에 해당하는 부분. 다랄 부분들은 아이고 뭐 이건 주어진 부분들이 뭐 r제곱, s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4 더하기 4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해서 계산 결과는 8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건 뭐 나중에 풀어가는 거는 그럼 처리해 주는 거겠고 우리가 뭐 이런 뭐 문제를 좀 풀어갈 때는 뭐 기류법 공부하는 게 주가 돼야 되겠죠. 주어진 부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부정해서 열심히 가정을 해놓고 이 부분을 좀 열심히 살피는 거죠.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이렇게 처리. 이게 좀 문자가 개수가 좀 많아서 이제 연산은 좀 불편한 거죠. 일단은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이 부분들을 대입해서 정리. 됐습니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눠 떨어지는 부분들 이게 지금 분모가 없는 부분이니까 나눠 떨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다시 정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생긴 부분이 드디어 이제 여기 뭐 3의 배수 계통에 3n 제곱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렇게 3으로 할 때 나머지 형태로 표시해서 또 대입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뭐 어떻게 증명해 갔는지 이런 절차 부분들을 그 다음에 귀류법을 이렇게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증명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밝혀서 원래 말이 맞습니다라고 이제 보여가는 이런 절차 부분들을 연습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학습해주는 게 더욱 효율적인 그런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에서 점 2,3을 3,2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을 좀 옮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x좌표가 2에서 3까지 갔으니까 x축으로 1만큼 이동이니까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에서 2에 됐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y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니까 플러스 2 해서 정리해 놓으면 이제 이게 l이라는 식이 좀 된 거죠.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과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데 원 넓이를 이동하려면 중심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중심 좌표를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x-1의 제곱 y-a의 제곱 해주면 이제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데 뭐 중심 좌표인 1,1 구해가는 게 관심사죠. 주어진 식의 1 a를 대표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2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것도 정리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뭐 b 제곱에다가 1에다가 플러스 2 이런 부분만 열심히 생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중심 좌표를 살펴가기.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b 값은 4입니다 라고 해서 b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값, b 값, a, b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뭐 2분의 3, 4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점 좌표 이동하는 부분들 뭐 그대로 이제 옮겨진 대로 지금 살펴가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살펴가면 되니까 얼마만큼 이동했습니다. 뭐 얼마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처리되는데 이게 함수 형태 표현할 때 그 반대 형태로 좀 부어서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평행 이동해 가니까 이런 것 좀 주의해주면 되겠고요. 원넓이 이동하는 부분들은 중심질한다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좋은 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7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좀 써져 있고요. a 집합은 1, 3, 4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 B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A집합에 지금 뭐 1, 3, 4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근데 B집합의 원소의 합이 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뭔가요? A차 집합 B, A 교집합 B 이 합하면은 A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벤 다이그램 이렇게 그래서 A차 집합 B에다가 교집합은 이게 A인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A 교집합 B의 A집합은 또 A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A집합하고 B집합 이렇게 그랬을 때 공통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7 이하니까 2, 그 다음에 3, 4, 5, 6, 7 이런 거 가지고 B집합을 열심히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죠. 합이 8 이상이 7보다 이거 지금 8이니까 8보다 좀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이 원소 두 개짜리 집합을 좀 만든다면은 2, 6 그다음에 2, 7 그다음에 5, 6, 5, 7, 6, 7 이런 식으로 좀 만들면 되겠죠. 5개 정도의 집합 만들면 되겠고 원소가 3개가 되면 항상 다 되는 거죠. 원소 3개 되는 것은 뭐 한 개의 원소를 빼는 거니까 원소 3개짜리 집합을 만들면 뭐 2가 없을 때 5가 없을 때 6이 없을 때 7이 없을 때 이런 식이니까 뭐 4개의 집합을 좀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소 4개짜리 이렇게 집합은 뭐 모든 원소 다 들어가니까 한 개를 또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5개의 집합에 또 4개, 1개 이렇게 5개의 집합이니까 전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B 집합의 개수는 10개입니다라고 답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뒤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뭐 연산이 아니라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어떤 집합인지 이렇게 좀 알아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니까 연산이라는 부분들 너무 수식에 치지 말고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풀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습을 조금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뜻 좀 잘 이해돼서 뜻이 좀 잘 이해돼서 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이 보였는데 뭐 이번 기회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좋은 고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